안녕하세요. 호주 상일 프로 폴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분으로 소개시켜드리자면은 한국 상일 프로이셨다가 이제 호주로 오셨는데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비자 중에 영주권 중에 888이라는 비자가 있어요. 이제 투자 이민 비자고 좀 상당히 큰 금액을 이제 호주 정부 기관에게 맞춰 놓으면은 그걸로 이제 비자를 영주권을 주는 그런 비자로 현재 오셨고요.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지인 형님이십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게 됐어요. 방역 이슈로 오늘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실 궁금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는 정말 이거를 보시는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초청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간단하게 자기 소개, 이제 뭐 성함은 제가 그냥 데이몬으로만 나가는 걸로, 예, 괜찮은가요? 예, 그럼 성함은 데이몬으로만 나가고, 왜 언제 이제 뭐 호주에 오셨는지 또는 뭐 한국에서 어떤 일을 대략적으로 하셨는지, 뭐 어떻게 한국에서 부를 이루셨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 같은 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자리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우리 이사장님의 부탁을 받고 사실 저로서는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합니다. 뭐 개인적인 신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공개석상에서 내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 조심스럽고 또 그럴 만한 요인이 자체가 못 되기 때문에 다만 어떤 질문을 할지 솔직히 저는 아무런 그죠. 대본이 없죠. 대본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또 이렇게 이 대표가 하는 그런 동영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그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솔직히 저는 그런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7년도에 10월에 투자이민으로 현재 왔고 약 4년 동안의 예치를 통해서 작년에 예치금을 투자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을 한 상태고 그런 상태이고 평상시에 뭐 제가 한국에서는 종업원 꽤 나름 숫자를 가지고 유통업도 했고 그 다음에 모텔 인테리어도 해서 인테리어업에도 좀 종사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호주에 와서 처음에는 좀 은퇴 개념으로 좀 쉬려고 했었습니다만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고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제가 7개월 만에 영주권이고 나발이고 아예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아주 심각하게 했었다가 그래도 그냥 있는 기술을 하자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카펜터로 일하고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나름 보람도 차고 또 그런 제가 시공해드린 그런 구조물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도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가 여기 안 보이지만 650스퀘어예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이것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정말 다 세우셨어요. 정말 예쁘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믿고 맡겨준 덕분인데 그러다 보니 좀 나름 호주도 이제 적응이 또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부동산업도 꽤 해서 부장도 했었기 때문에 개발은 어디 남 못 준다고 역시 호주 와서도 부동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또 나름 카운실도 많이 쫓아다녔고 인스펙션도 아마 몇백 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여기 호주에 왔었을 때만 해도 정말 믿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15,000km를 달릴 정도로 제가 인스펙션을 다녔습니다. 열정이 엄청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또 한국적인 마인드가 호주에 접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조금씩 믹서해가면서 뭔가를 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보람 부분도 있어서 맞아요. 성취감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취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해서 그동안 나름 좀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이 대표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현장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 호주 와가지고 느꼈었던 그런 많은 그 인맥 관계에서도 아마 이 대표의 어떤 그 화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리 능력 그리고 신뢰감 그 다음 부동산을 보는 안목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높이 평가해줄 만한 그런 가장 뭐 제가 신뢰하면서 또 비록 후배지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일부러 좀 겸손하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또 건물주셨잖아요. 아 물론 그랬죠.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이제 제가 또 부각을 드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건물주셨고 이제 다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이제 뭐 식사 자리 하면서 들은 얘기로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의 직업을 사업을 많이 하셨었고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가 888 비자로 이제 호주로 오신 분들을 가끔씩 만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으세요. 정말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인스펙션을 뭐 몇백 군데를 다니시고 카운슬이랑 카운슬은 다 전화하고 영어가 사실은 뭐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막 플루언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거를 알고 싶어하는 그 어떤 그 노력, 열망 이런 것들은 과연 괜히 상위 1%는 상위 1%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들어주시는 좋은 모델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러면 한국에서도 부동산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또 하고 계신데 한국과 호주의 가장 다른 부동산을 봤을 때 또 이게 알아보시면서 느낀 점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거 좀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좀 그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 경우도 있었구나라는 정보이기도 하고 또 웃음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ANZ은행에 거래 정지를 당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뭐 처음에 잘 몰랐죠. 네. 역시 한국에서는 저도 은행을 가면서 번호표 뽑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항상 바로 지점장으로 디렉터로 바로 봤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뭐라 할까 그 나름대로의 프라이드 이런 것들 때문에 어깨에다 힘도 좀 주었었던 보이지 않게 그렇죠. 자랑을 하진 않지만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 은행에서 돈을 뭐 2만 불 3만 불만 인출하려고 해도 이 그 지금 여직원이 돈 어디다 쓰려고 물어보는 거야 항상. 그래서 처음에 잘 몰랐죠.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도대체 내가 또 왜 돈 찾는데 네가 당신이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한 번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는 데마다 그걸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말 여기 지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놀랬었고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근데 제가 포켓페이스를 못하니까 얼굴 기분이 상한 게 아마 여직원이 보였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을 인출했었던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그 뭐 좀 필요해서 서로 그런 것 때문에도 있었고 했는데 아마 비슷한 것 같아. 그게 저 추측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여직원이 이상한 돈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맞아요. 그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 추측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인출하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물어봤을 때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인출을 자꾸 하고 또 입금을 하더라. 맞아요. 그게 아주 이제 여러 번이었죠. 그때마다 모르니까 은행을 분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한 은행에서 ANZ에서 하다 보니 나중에 돈 인출해라 너하고 거래 못하겠다. 라는 통보가 온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호표도 뽑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뭔가 사사건건 통제를 받아야 되고 뭐 이거 내 돈 가지고 내가 인출하면서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심지어 제가 영어가 좀 됐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은행에서 지급 준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급 준비를 하면은 내가 고객이 현금을 요구했을 때 언제든지 돈을 바로 인출해 줘야 하는 그런 거 보고 이제 지급 준비라고 하는데 여기는 내가 심지어 그런 것조차 없냐고 그랬어요. 불과 10,000불이면 한국에 돈 1,000,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돈이 현재 없어서 너 뭐 내일 와야 돼, 모레 와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은행 시스템이 여기하고 한국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던 이유가 한국은 건물을 하나 사게 되면 그걸 담보로 해서 시가에 뭐 DTI, 뭐 LTD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이 정부의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 조절을 합니다. 그 대출 관련돼서
시중에 지금 현재 돈이 너무 유동성이 풍부하고 부동산이 지금 현재 너무 뭐랄까 그 투기 과열이다 싶으면은 이거를 그래서 70%인데 60% 아니면 50% 40% 지역에 따라서 투기 과열지구는 40%까지 떨어진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걸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 대출을 만약에 내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 해당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는 40%까지 떨어져서 4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되는 그 스탠스인 구조. 또 이제 좀 별로 투기가 없거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60%는 이제 6천만 원, 그다음에 7천만 원 이런 식의 구조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어깨 보증, 이제 갭 투자라고 하죠. 네네. 이거 하나 사가지고 1억 원짜리 사서 전세 9천 돌리고 1천만 원 그러면 자기가 돈은 실제로 1천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시드머니가 1억을 가지면 약 9채 정도를 살 수가 있는. 한국의 여기보다 더 그러면 훨씬 더 그렇죠. 효과가 그러니까 좋네요. 이게 그런 걸 잘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금융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게 아주 좋은 그 사람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됐었겠지만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은 이제 깡통이 흔히 되는 이제 깡통계다라고 하는 이게 그런 상황인데 호주는 제가 이제 좀 보고 놀래고 또 안전하다고 판단했었던 게 호주는 자기 소득에 비해서 맞아요. 얼마를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사실 소득이 처음에 없었었잖아요. 없죠. 여기 그냥 오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을 안고 있으니까 뭐 내가 뭐 여기서 뭐 얼마가 꽤 많은 돈이 있다 한들 전혀 그죠? 여기에 대해서 뭐 있었으면 어때? 하다못해 제가 집을 짓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제가 이 집을 지켰다 오면은 뭐 건설사들이 정말 줄을 댑니다. 나하고 좀 같이 일해보자. 같이 현금으로 하니까. 현금으로 하니까. 위험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그 느꼈던 거지만 건설사의 통상적인 한국의 그 유명 브랜드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자기 부채 비율이 최소 500%예요. 그만큼 그만큼 남의 빚을 많이 한다는 뜻보다 결제 시스템이 한 달이라든가 몇 달에 걸쳐서 또 어음에 걸쳐서 그렇게 돌아가는 게 건설사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비록 여기 주에서 큰 회사하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집을 짓기 위해서 계약을 했었지만 처음에 또 그 자꾸 버리지 못하는 한국 습성 때문에 나 현금 줄 테니까 이거 좀 하자 그랬더니 그래서 신경도 안 쓰죠. 신경도 안 쓰죠. 남들도 다 그래. 근데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좀 놀래기도 했고. 맞아요. 그래서 그 금융 시스템은 분명히 한국과 다르다. 다만 한국은 굉장히 어찌 보면 제가 느낀 거는 양쪽을 다 겪어보고 금융 시스템 자체가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좀 덜 위험하다. 그렇지, 덜 위험하다. 그럼 요새 이렇게 많이 말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지금 좀 올라간다, 뭐 한다 하면서 물론 이제 저는 속히 말하는 좀 잘못된 뉴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럴 때마다 매년 1960년대부터 뉴스에 나오던 게 있어요. 버블이 터진다. 뭐 30%, 50%가 떨어질 거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30%든 50%는 떨어지려면요. 결국은 누군가는 팔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잖아요. 아무도 안 파는데 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든 너든 내가 100만 불에 산 거를 50만 불에 팔아야지 50%가 떨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빗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때는 저 주식도 좀 했었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손해도 봤죠.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주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서 마우스 클릭 하나만 하면 내가 손쉽게 살 수가 있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순간순간 마음이 야 이거 너무 불안한 거 같아. 그럼 바로 팔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할 때 수수료도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증권회사에 그게 장난일 수도 있고 더 칠 수도 있는데 0.1%, 0.몇 프로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이걸 팔았을 때라는 거는 가족들과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뭔가 또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뭐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누군가를 모르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와이프를 모르게 한다든가 할 수도 없고 큰 마음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논리라는 건 제가 느끼기에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든가 그러면 그 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돌아가는 게 민주경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부동산에 어떤 투자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위험은 사실 그냥 뉴스다.
예. 뉴스거리다. 뭐 가십거리. 또 이 말씀 많이 또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별하별 경우를 다 겪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그 집사를 했을 때 혼자 있을 때 네. 유학을 보내고 아들하고 저 혼자 한국에 있을 때요. 기러기 하실 때. 기러기한테 아무래도 혼자다 보니까 집도 클 필요도 없었고 그렇죠. 그때 뭐 한 45평 정도 이상의 어떤 그 건물 위에서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자그마한 뭐 24평짜리의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갈 때 그 부동산 이제 에이전트가 한국의 부동산 업자가 네네. 이거 뭐 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역시 똑같은 뉴스 뭐 부동산이 앞으로 일본을 봤을 때 폭락이 온다 그런 내용 그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봉보다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샀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엄청 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 배 아프셨다고 힘 짜증났겠네요. 근데 그 뉴스는 제가 지금도 보지만 항상 비슷한 패턴에 마치 문구만 조금 바꿔서 그 뒷배경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호주 뉴스들은 게을러가지고 기자들이 작년 거 날짜만 고쳐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 매년 나와요. 호주는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기대 심리를 눌러야 되는 건 이해를 해요. 지금 부동산이 과열이 되면 기대 심리를 눌러야지 좀 이게 좀 둔화가 되고 그래도 우리 같은 빠꾸미들은 사죠. 빠꾸미들은 사지만 일반 사람들은 좀 기다려볼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뭐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을 사실 큰 돈을 번지를 않았어요. 나름 그 어떤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사업을 해서 버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그로 인해서 얻은 건 경험밖에 없죠. 네네. 자고 났더니 아파트 값이 엄청 뛰었더라. 사실 그런 경우는 저한테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저한테는 많은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게 그런 실제 경험들 그런 것이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호주 와서 제가 느꼈던 거는 부동산들이 호주에서도 보면은 인구가 여기는 계속 그래도 늘잖아요. 네. 거기다가 유입 인구가 또 어떤 게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안전한 길이다. 저는 우리 아들도 주식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까먹더라도 그냥 그 경험을 해봐라는 차원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뭐 작년에 한참 올랐을 때 뭐 20% 30% 수익 났네. 물론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죠. 그죠. 우리 아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러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느꼈었던 거는 주식에 뭐 저도 굉장히 공부도 하고 회사의 어떤 주식 담당자의 전화도 하고 뭐 ROE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공부했어요. 근데 또 하나 느낀 것이 이제 나이 50이 넘으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그 사업이 흥하든 전망이 있든 없든 뭐 전망이 최고로 좋아. 한국에서 저 전망이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업도 시작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도 뭐 아시다시피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시도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사업을 할 때 그냥 얼치기 절치기로 시작한 애들은 가요. 지금 이 부동산처럼 유튜브 찍다가 그냥 인칼이 들어와가지고 돈 안 받고 도와주다가 너무 힘들어서 돈 받고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해주다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직원도 고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냥 얼치기 절치기 하다 가게 되는데 야 이건 진짜 좋다 이건 혁신적이다 해가지고 들어가면 돈만 까먹고 나와요.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주변에 보시면은 좀 그런 경향이 있나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피부로 많이 느꼈죠. 그런 것들이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그랬던 것이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때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 그 타이밍이 언제 들어갈 때가 그거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의 힘이요 경쟁력인 것 같아요. 운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운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나름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매번 남들보다 앞서간다 생각하게 그런 막 자신감에 뭔가를 했어. 근데 너무 앞서간 거야 생각이 항상. 그래서 너무 일찍 해서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남들이 한 1, 2년 후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보고 뭐 따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또 성격도 약간 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수익이 안 나고 그러면 이제 아이씨 잘못했어 하고 치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그것이 이제 또 뜨고. 그래서 그럼 만약에 형님께서 영어가 완벽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이제 호주에 계세요. 그럼 한국 사람이고
그러면 뭘 하실 것 같으세요?